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실마리를 따라가며 듣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들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든지 이런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의도, 그러니까 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이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 보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라는 이 발화가 가화나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자의 의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가의 상황은 옷가게인 것 같죠? 그래서 옷가게에서 이 점원과 손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이죠.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라는 발화가 가에서는 옷이 잘 맞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의미일 거고요. 나에서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왜 달라지냐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상황 맥락이 그럼 무엇이냐? 자, 상황 맥락은요, 여러분, 화자와 청자의 관계 또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또는 장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발화의 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발화에 숨겨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대답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내일부터 비가 온대라는 말을 이제 만약에 친구가 소풍 가기 하루 전날 학교에서 했다면 우리 소풍 못 가겠다. 어떡하지? 그게 걱정하는 의미일 거고요. 가뭄이 엄청 심하던 시기에 이제 뉴스를 보고서 그 말을 했다면 다행이다. 내일 비가 온대. 가뭄이 좀 해결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 맥락에 따라서 발화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발화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리 있어 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발화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상황, 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 그리고 밝은 표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기 앉으란 소리구나 라는 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여기도 보세요. 자, 이 괜찮아라는 발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평소 성격,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성격, 그리고 눈, 시선, 어디를 과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먹고 싶나 보다, 괜찮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 자, 다음으로 좀 덥지 않니? 이거 진짜 덥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죠. 여기다 대고 덥네 또는 아니 안 더워 라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부채질을 하는 행동, 그리고 자리의 특성, 또 하나 하면 이렇게 땀이 흘리는 얼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창문을 열어달라는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화 상황에서는 상대의 발화 의도를 이렇게 추론하면서 들어야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의 반응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연을 듣고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는 이 내용이에요. 자, 참고로 강연을 듣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연자의 말을 메모하며 듣는다. 이런 적절한 선지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희망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 강연하는 장소가 나왔어요. 자, 오늘 강연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강연자 정보 나왔고요. 다음, 방과 후에도 강연 시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도 강연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모두 잊으세요.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 강연의 내용에만 집중하라 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가리키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라고 하는 거. 청중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청중이 막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강연에도 좀 더 집중하고 관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는가 하니 신사임당이 그린 포도그림을 띄워줬던 모양입니다. 자, 이 포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 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린 작품이다라는 포도 그림의 특징 하나. 그래서 먹색 하나로 여러 가지 이 열매들을 모두 표현을 했다. 열매의 농도를 각기 다르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열매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 빛깔을 사용한 것처럼 다양하게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우리 여기가 이제 담화 상황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거 나왔네요. 지표지가 하나. 목소리를 높이며. 자, 목소리 여러분 왜 높였을까요? 화자 또는 그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지마다 색깔이 다른 것까지 관찰하고 표현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열매 하나하나를 다 농도를 다르게 했다고 했는데 가지도 전부 먹의 농도를 다르게 그려서 가지마다 색깔이 다른 포도의 특징을 관찰하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든 가지와 곡선 모양의 덩굴손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한 번 붓이 지나간 곳에는 다시 덧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밝게 웃으며 옛 그림이 지루하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죠. 아직 할 말은 많지만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감상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많았대요. 근데 안 하는 이유, 너무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청중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그림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강연자의 가치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선조들의 옛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강연의 주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며 관찰하자라고 하는 거 나왔고요. 옛그림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보기를 바라며 라고 하는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개요를 좀 볼게요. 강연의 목적, 정보 전달과 설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청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강연의 주제도 자세히 살펴보며 관찰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추론하며 듣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상황 맥락을 고려하며 추론하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제 말하는 사람 화자와 듣는 사람 청자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담화의 의도나 목적 등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이걸 추론할 수가 있고요. 이 담화에 나타난 정보, 어떤 걸 고려할 수 있느냐? 화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나 화자의 목소리 크기나 속도, 표정, 몸동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론하면서 들으면 담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한번 이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가 승우의 말의 의도를 추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지금 이 공간, 이 장소, 지금 버스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표정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손짓, 이 옆자리를 가리키는 손짓, 그리고 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 둘이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관계, 이런 다양한 거 우리가 한번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장소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에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그 장소 고려해야지 이 문제 이 친구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활용했죠. 웃고 있는 표정, 제일 친한 친구라는 관계, 승우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이 대화할 때의 상황.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하여서 담화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